자, 그럼 9월 모평 해설 강의 선택 과목 미적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제 보기에 앞서서 일단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유념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 수투 신경 쓰라는 겁니다. 미적분 뭐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것 같으니까 미적분 드립다 봐야지 이게 답이 아니에요. 미적분이라는 것은 실제로 수원, 수투를 선수 교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의 관계성 속에서 어려운 것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자, 언제나 선생님이 강조했던 이야기인데, 자, 이번 시험 보면 어때요? 물론 미적분이 기하나 확통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미적분 1컷이 훨씬 더 낮게 잡히고 있죠. 타 선택자들에 비해 28, 29, 30 틀린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 29, 30, 28번은 뭐였지? 삼각함수, 외접원, 사인 법칙, 수원입니다. 29번 뭐였지? 그래, 최대 최소의 정리? 극대 극소이기 위한 필요 조건? 수투에서 공부한 논리입니다. 30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앞에 있는 쉬운 문제부터 모두 시작됩니다. 수원, 수투로부터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에 그래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 바로 미적분인 것이고요. 그 종합적 사고를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과 똑같고요. 극한에 대해서는 함수의 극한이고 수열의 극한이고 뜻 그리고 성질을 공부했어. 이게 제일 중요하고 대소관계 정도 하나 추가해서 공부하지. 뜻으로 생각해 보면 이쪽이 한없이 커져가는 데 반해서 요건 그에 비해선 세 발의 피인 것이 보이기 때문에 답은 6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건 극한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 시도할 수 있는 것이야. 자, 언제나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 어디에 가까워질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태양계, 뭐 지구,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 성질대로 부분 수렴시켜서 계산할 수도 있지. 앞서 수원, 수투에서부터 모두 계산에 대한 패밀리 룩은 유리식의 성질입니다.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거 나눠주면 돼요.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2 곱하기 3, 이 부분이 극한값이 되는 거고요. 5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1, 이 부분 제로에 수렴하고요. 3의 n제곱으로 나누었고 3의 n제곱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2가 붙습니다. 자, 부분 모두 제로에 수렴하든 6, 1 등에 수렴하든 부분의 값이 모두 수렴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계산해주면 된다. 지금과 같이 확인하시면 된다. 수열의 극한 계산, 함수의 극한 계산과 기본 원리는 똑같다. 뜻 그리고 성질을 제일 먼저 생각하라. 자, 다음은 24번 보도록 할게요. 자, 꼭 미적분 시험지가 여러분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은 것이, 자, 평가원에서도 이게 상대적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사실은 수원, 수투와 보다 연계성이 깊고 선수교과라서 그런지 수원, 수투로부터 시작되는 개념적인 힌트 및 발상, 이스터에그, 개념 간의 연결관계가 수원, 수투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세이브하고 좀 더 확실하게 문제를 접근하는 것부터 어려운 문제, 선생님이 언급했던 28, 29, 30 핵심적으로는 그걸 뚫고 지나가려면 수원, 수투의 논리가 필요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앞선 공통과목 시험지와 굉장히 긴밀하다. 미적분 선택 과목이 도드라진다 이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봤던 거랑 똑같니?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6번에서 봤던 아이디어 그대로야. 탄젠트 알파가 바로 3분의 2임을 얻을 수 있고요. 탄젠트 알파가 3분의 2인 것을 얻었으면 그래, 그럼 이거 덧셈 정리를 이용해 주면 되겠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이것에서 이것을 뺀 것으로 베타를 구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두 개를 더한 탄젠트 덧셈 정리를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용해서 탄젠트 알파 빼기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와 같이 표현을 해서 탄젠트 알파 자리에 3분의 2를 모두 집어넣고 탄젠트 베타의 값을 구해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탄젠트 베타의 값을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풀이해서 구하게 되면 5분의 1이 나오게 되고요. 자, 덧셈 정리. 사실 그것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요?
이거 유도 과정은 모두 그림이야. 그래서 그 그림으로 시도해 본 것 그걸 가지고 확인해 보고 그리고 풀이할 수 있는 것도 있나? 있습니다. 탄젠트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시도라도 해보았냐라는 거야. 그리고 답을 지금과 같이 구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확실하게 이것을 검증 요소로 이용할 수 있겠지. 기울기 3분의 2라는 것을 지금과 같이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울기 3분의 2, 바로 요런 각이 알파라는 각 아니니?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에 대한 탄젠트가 1이 나오도록 한데,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y 이퀄 x라는 직선입니다. 이거 어디서도 살폈던 거예요. 앞에서도 대칭성 등 때문에. 그래, 이거 14번 문제 풀 때 있었던 것 같은데, 21번 문제 풀 때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었지? 이런 정사각형 격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선 내려가지고 1만큼 평행이동 21번에서 했던 것 같아. 이렇게 구해보면 됩니다. 이게 베타예요. (5분의 1이네) 자, 이상한가요? 그렇지 않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삼각함수의 극한, 그리고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 모두 원리는 그림입니다. 자신 있게 시도하라. 자, 다음은 25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24번보다 더 기본적인 문제로 간단한 매개변수의 미분법 묻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여러 가지 미분법 파트에서는 중요 개념들이 모두 한 가족, 다 한 군데에 모인 완전체. 이번 교과서에서 매우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이건 6평 해설 강의 참고해서 양함수꼴이 아니더라도 이 여러 가지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뿐만 아니라 음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들 다 공부하기 때문에 양함수꼴이 아니어도 언제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킬러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복습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주어져 있는 x 미분해주면 dx, dt 구해시고 한번 미분하면 됩니다. dy, dt 미분하면 그냥 1이에요. 아주 천사입니다. 천사. 자, 그래서 dy, dx라는 녀석을 식으로 먼저 구해봐도 되고요. 지금 구할 것은 t 이퀄 ln 2일 때의 값입니다. 그래서 t 이퀄 ln 2를 먼저 집어넣어서 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만을 구해주어도 된다. 그래서 dx, dt 중에 t 이퀄 ln 2를 집어넣은 값을 바로 적어주게 되면 2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어렵지 않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ln 2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은 그대로 1입니다. dy, dt. 자, 그래서 그 순간의 값만을 구해도 된다라는 것을 이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변화율 사이의 관계식이 음함수, 역함수 미분 등 할 때에도 다양하게 주어지지 않니? 그때 이와 같은 라이프니츠 기호로 표현되는 각각의 변화율을 주변에 값을 대입하는 것으로 구해보았을 것이고, 이번 시험지에서는 지금처럼 쉬운 문제로 출제되었지만 6평 확인하고 팔로워 확인해서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되는 중요 소재다. 정답은 계산해 준 4분의 1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어진다고 했죠. 자, 정적분의 활용 중에서 부피 구하는 것은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어요. 밑줄 칩니다.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상. 이거 며칠 전에 인피니티오 해설할 때 했던 말이랑 똑같은 것 같아. 적분축의 수직인 단면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정사각형, 정삼각형, 원, 반원 등으로 주어진다 했는데 지금 정사각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1에서 2까지 y제곱이라고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고 dx, 그리고 이 둘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적분축과 수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x축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자, 집어넣어 주게 되면 루트 이쁘게 벗겨지게 되고요. 3x 플러스 1 나누기 x제곱 dx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뭐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다, 치환적분 뭐 이런 걸 떠올리게 되나요? 아니야. 이 시험지에서는 계산에 대한 패밀리룩은 유리식의 성질이라 그랬어. 치환적분법도 공부했지만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에서 이와 같은 것도 공부했었습니다. 그치? xn제곱에 대한 적분. 그것이 미분 및 적분이 모두 확장되었음을, 유리수 범위, 실수 범위까지 확장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건 xn제곱 적분, 이것은 lnx를 이용한 적분을 이용해 주면 되고요. 전체 3ln 절대값 x인데 절대값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마이너스 x분의 1이 됩니다. 오케이, 1에서 2까지 집어넣어서 정답해주면 3ln 2 플러스 2분의 1 해서 2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정적분의 활용에서는 부피 등에 대해서는 구분구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증명 유도해 보는 과정을 교과서를 통해서 11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 정도면 충분하고요. 실제로 문제 출제되는 것은 지금과 같이 간단한 계산이 중심이다. 그리고 오히려 넓이 파트 등에 대해서는 그것의 기하적 의미를 따진다든지 하나하나 나눠서 급수와의 의미를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에서 좀 더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럼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급수의 활용, 도형을 통해서 주어지는 자주 보았던 문제로 익숙한 문제고요. 자, 2, 1. 자, 새로 한 번씩 그려보면서 문제의 조건을 그림에서만 읽은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야. 어차피 1-r분의 a로 구하면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그림 보면서 잘못된 직관 이용하게 되면 뭐 수직 정보 이런 거 잘못 봐. 이등변 아닌데 이등변이라고 잘못 봐. 그럼 누굴 탓할 거예요? 내가 그냥 그림을 보고 내 맘대로 생각한 건데. 자,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림은 보조적인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지금 각을 3등분한 거예요. 두 번째 줄에. 각을 3등분했대. 그래서 A는 그냥 있고 B1, C1, D1 있는데 요 각을 3등분했대. 90도를 3등분했대. 그래. 이게 각을 호를 몇 등분하는 것 등으로 호도법 등으로 공부하면서 왜 이게 파이잖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그래서 그걸 반 자르면 2분의 파이잖아요. 그걸 3등분하면 3분의 파이잖아요. 6등분하면 6분의 파이잖아요. 패밀리 사이즈 피자, 라지 사이즈 피자, 레귤러 사이즈 피자. 차쌤 맨날 했던 그 얘기 그대로야. 그냥 읽어야 된다 이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평행이니까 억각 전부 동그라미. 여기서 동그라미는 전부 30도입니다. 6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차분히 문제를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구하도록 돼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맞네요. 읽어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이것을 E1이라 했고 이걸 F1이라고 했고 H1, G1이라고 했어. 자, 됐어. 자, 그럼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 만들어지는 첫째 항, 첫 항을 구해야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수원수투 내지는 미적분에서 공부한 고등기하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아이디어다 이거야. 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자, 부피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 및 표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이것을 잘 해주면 돼. 근데 넓이에 대해서만큼은 급수와 정적분 등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투에서도 넓이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볼 수 있으면 좋아. 이게 이런 느낌도 나지 않나요? 뭔가 넓이끼리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첫째 항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 이거 구해주고요. 그리고 이거 구해주고요. 둘 다 밑변을 너로 해주고 높이 찾아주면 걔네 둘 구할 수 있겠지. 자, 근데 그렇게 했을 시에는 이 부분, 이상한 부분 있잖아. 이 이상한 부분을 두 번 구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A라고 하고 A 있네요. S1이라고 하고 S도 문제에 있네요. 참네. 차쌤이니까 A가 또 있어요. 자, 그냥 C1 하겠습니다. C1, C2, C3라고 이름을 붙여. 그럼 C1 더하기 C3, C2 더하기 C3. 둘을 뺄 때는 기분 좋게 C3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얘네 둘 빼는 것까지 아주 잘 이용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근데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쓸데없이 두 번 더해졌으므로 빼기 2C3 해주면 되겠네. 자,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오게 된다는 거야? 수2에서 공부했던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이 곡선의 넓이 빼기 이 곡선의 넓이로 구합니다. 똑같은 거야. 도형끼리 더하고 빼고 퍼즐 조각 맞춘다. 자, 그래서 달리 생각이 잘 나지 않았을 시에는 지금 이 변의 길이가 1이고 네가 30도인 것을 통해 루트 3분의 1 구할 수가 있고 이 변의 길이가 1이고 이게 60도임을 이용해서 전체가 루트 3임을 구할 수 있고 그러므로 3분의 루트 3에서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에서 3분의 3 루트 3 그 두 개를 빼주게 되면 이건 3분의 2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다 라는 것까지도 얻을 수가 있어서 변의 길이를 모두 구할 수가 있다. 이 전체의 길이 또한 알고 있다. 너와 같다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서도 탄젠트 값을 한 번 더 구해서 곱해주게 되면 3분의 2라는 사실을 역시 알 수 있게 되고 전체의 루트 3분의 2에서 3분의 2를 빼는 것으로 이 변의 길이 또한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자, 식을 구해주게 되면 밑변의 길이가 이거니까 첫 항을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식이에요. 그래, 밑변 루트 3분의 2 곱하기 높이 루트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자, 이런 거 어디서 또 많이 하니? 삼각함수의 극한 증명 과정에서도 많이 하도록 돼 있지. 자, 이것은 밑변 루트 3분의 2 높이 1. 그 다음 이것은 두 번 빼주면 된다. 두 번을 빼주면 된다.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해서 지금과 같이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다. 아니,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 방법이 더 간단한데 그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21번 해설 강의를 다시 봐야 돼요. 넓이를 구할 때 가장 편리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좌표 평면 상에서는 뭐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이런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문제 있었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잘 옮겨서 델타 x, 델타 y 방향만 잘 이용해 주면 그게 최선이야. 어떻게 할 수 있니? 이거 곱하기 이걸로 너 구하세요. 그냥 직접. 이거 곱하기 이걸로 너 구하세요. 직접. 두 번째 방법 말 안 해도 알겠지. X방향과 Y방향을 적극 이용하는 거야. 21번 해설 강의와 같이 들으라고 했어. 오케이. 아, 그래.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좌우지간 첫 번째 항은 3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비 찾으면 돼. 공비 찾으면 돼. 공비는 쌤이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새로운 액자가 생긴다고 보면 돼. 이게 줄어드는 축소 비율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이렇게 사진이 있고 또 사진이 있어가지고 차쌤이 얼마나 이게 눈이 얼만큼 줄었지 코가 얼만큼 줄었지 볼 필요가 없이 사진의 프레임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1이기 때문에 너를 K라고 두고 그 K를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또한 2K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동일 규칙을 통해서 그리게 되면 닮음이다 라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이 K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팔로워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적어놔. 교점은 조건의 집결 지점이다. 지금 이 바깥 거에서 그려져 있는 도형과 안쪽 거에서 주어져 있는 그것의 교점이 필요한 건데, 자, 이건 너무하잖아요. A는 너무하잖아. 쟤 말고. 아, 여기는 원 같은 것이 없지만 다른 문제에선 원이나 원의 일부도 있을 수 있어. 그럼 반드시 그 교점을 찾아야 돼. 그럼 원의 정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인 것을 이용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을 이용할 수 있지. 그래서 만약 도저히 막 도형에 의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좌표 잡고 교점 구해버리면 돼요. 직선 두 개 구해서 교점 구해버리면 돼요. 자,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줬다. 그리고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점 찾아가지고 안 되면 뭐 해버리라고? 연립해서 교점 구해버리라고. 자, 그러나 지금은
직선의 본질을 생각하겠습니다. 직선의 본질은 기울기예요. 너도 K구나. 끝. 이게 표현이야. 아, 지금 이 기울기는 이용이 되고 있니? 2분의 1 이용되고 있지. 자, 그래서 여기서 줄어든 비율을 찾으려면 이게 1대 K로 길이가 축소되니까 넓이 B는 1대 K 제곱으로 축소되는 것을 확인하면 되고 그것이 공비가 될 것이므로 K만 구하면 되는데 K를 구하는 방법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잘 안 구해지면 동일한 정보를 2번 표현해라. 차영진 뭐뭐뭐뭐뭐한 여러분이 마음대로 붙이세요. 수학 강사 등호지 구해진다고. 자, 뭘 해볼까? 지금 색깔 안 쓴 거 당근색 선분의 길이를 2번 표현해 보는 거야. 저 당근색 선분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3K라고 한번 표현할 수 있네요. 자, 이런 과정은 언제 해봤니? 앞서 이야기했던 삼각함수에 대해서 덧셈 정리, 증명 유도 과정 다 뭐라 그랬어? 그림. 삼각함수의 극한 다 그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그림. 그걸 유도하는 과정이 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라고. 자, 그럼 이제 여기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방법으로 구하라 그랬어? 아, 요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쪽에서 직접 구해봐도 되잖아요. 요만큼이 얼마인지를 아니까. 루트 3분의 1인 걸 아니까. 요만큼이 또 얼마인지를 아니까. 그걸 알아요? 이게 기울기라고.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2에서 1을 빼주면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뭐 이 길이를 구해볼 수도 있고요. 다른 것을 구해도 충분히 K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등식은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연립해버려도 된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잠시 처리해 주게 되면 그냥 풀게요. 자, 3K라는 것을 우변으로 넘겼다라고 하고 넘겨주게 되면은 3 되고요. 이거 두 개는 더하면은 루트 3분의 3이므로 루트 3이에요. 그래? 그럼 이건 옆으로 넘어오면 루트 3이 되겠네. 좌우변을 뒤집었으니까 주의하세요. 자, K는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됨을 알았다. 끝났네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녀석이 K의 값이니까 지금 닮은 B는 개수가 늘어나진 않고 동일한 그림이 한 번씩만 그려지기 때문에 공비 K제곱으로 구해주면 되는데 자, 이거 K제곱해가지고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좀 까다롭게 느껴질 겁니다. 유리식의 성질 및 인수분해가 극한 계산 등 우리가 하는 계산의 기본 원리인 거지.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1을 더한 것, 여기다가 1을 뺀 것, 1을 뺀 것이 쉽네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나머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인수분해라는 것을 하나 이야기했고요. 유리식의 성질대로 분자분모에 같은 것을 곱해가면서 1 마이너스 요 자리에다가 이거 제곱해서 집어넣었어도 차분하게 계산하면 전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분의 루트 3.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부분이 약분되어 버리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입니다. 자, 4점짜리 문제라고 해서 뭐가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원수투가 결정적이다라는 것이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 도형을 통해 주어져 있고요. 그 도형과 관계된 것, 삼각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삼각함수이고 그 단원들에서 공부했던 고등기하를 발상으로 해서 너를 C까지만 구해내고 나면 그 다음 계산이 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게 삼각함수 극한 미분 적분 이전의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수원수투에서 공부했었던 내용들과 전혀 별개의 것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매우 결정적이에요. 자, 앞서 이미 12번에서 차쌤이 했던 얘기지. 외접원이 그려져 있으면 당연히 사인 법칙이 떠오르고 당연히 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이 떠오른다고.
사인 법칙 U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A라는 게 있고 A가 있으면 얘를 옮기는 거야. 어디로 옮기냐면 지름을 지나도록 옮기는 거야. 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R과 관계해서 이 R분의 A가 사인 A 프라임, 즉 사인 A임을 알게 되고, 이거 두 개 바꾸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이잖아요. 인피니티 워에서도, 그리고 앞선 12번에서도 이 외접원이 있었으면 이걸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끝. 이미 그어져 있잖아. 직각삼각형 이미 그어져 있잖아. 거기서 수선 똑같은 각이겠지. 아, 그래서 지금 요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PR. 걔를 어떻게 구하면 되지? 자,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어떤 거 이용해도 돼요. 밑에 삼각형이 보였으면 요 길이가 뭐라고 하면 돼?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라고 해서 거기다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 삼각형에서 삼각비를 통해 널 구해주고 너에서 빼주면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보다 간단한 것은 그래, 내외분점 유도 과정의 평행선 닮음, 이런 이야기를 차쌤이 했었는데, 아,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구나. 그러면 그냥 이거 구하면 되겠네. 2에서 y좌표 빼주면 돼요. 그리고 이 y좌표 빼는 것도 21번에서 똑같이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자, 저 녀석에다가 뭘 곱해주면 이가 나온다. 이거 분의 이거 사인입니다. 잠깐만, 그럼 다 된 거야? F세타, PR 사이의 거리 구한 겁니다. F세타라는 녀석은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앞서 이미 덧셈 정리 문제에서도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것처럼 덧셈 정리 유도 과정은 다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려가며 처리해보고 하나하나의 변의 길이들을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해보는 과정 안에 모든 것이 있었다. 자, 그래,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수원에서든 미적분에서든 고등기하입니다. 삼각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우리가 그것을 공부해 나가는 와중에 있는 고등 도형들의 기본 원리를 같이 공부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면, 자, 평가원에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원수 2에서 이 개념적으로 연결되고 연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적분 선택 효과에서 유독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단 말이야. 육평 해설 강의에서도 그랬어요. 특히 도형에 대한 문제에서 그랬어요. 6평 28번에서도 그랬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적분만 이렇게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래서 미적분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수원수투 신경 쓰셔야 됩니다. 특히 미적분과 관계되어 있는 이와 같은 도형에 대한 발상, 삼각함수에 대한 발상, 그리고 29, 30번에 이어지게 되는 미적분에 있는 중요한 정의, 정리 등의 논리적인 발상들 반드시 챙겨 두셔야 될 겁니다. 자, 뒤 적분하는 내용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므로 그냥 이거 뭐 식만 정리한 다음에 간단하게 처리하도록 할게요.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2를 앞으로 같이 가지고 와주면 2 사인 세타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미분한 꼴이 바깥에 보이네.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사인 세타가 되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미분해야 사인 세타가 되지. 지금 딱 그거야. 그냥 이걸 미분하면 사인 세타. 속함수의 미분꼴이 바깥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것이 치환적분법의 기본 원리다. 합성함수의 미분의 흔적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역시 간단한 계산을 묻는 문제에서조차 평가원은 무엇을 우선시하는구나. 원리를 우선시하는구나. 자, 이거 뭐 미분하면 이게 나올 것인가? 그게 치환적분이 아닌 치환적분의 기본 원리예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을 하나의 변수처럼 본다. 그것도 물론 좋지만 이것은 합성된 함수였다. 자, 이걸 합성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2가 튀어나오고 이걸 미분한 게 이거네. 끝이에요. 자, 수업 시간에 강조하였던 치환 없이 연습한 것을 지금과 같이 이용해서 계산해 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이 녀석을 t라고 치환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 하고 t로 계산한 것은 2t dt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도 t제곱이라는 것으로 구할 수 있다. 자, 우린 이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뭐니?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나오고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뭐니?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문제지에서는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통분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이 식의 계산이든 뭐 문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 계산이든 전부 많이 있었으므로 자, 그 부분 주의해서 잘 처리해 주게 되면 2분의 2루트 3 빼기 3이다. 정답을 구해낼 수 있다. 제곱 차분하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잘 통분되고 약분되는 것까지 계산하면 되겠다. 자, 다음은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30번은 논리입니다. 선생님이 미적분 팔로워, 수투 팔로워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미적분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해나가면. 왠지 귀찮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설명할 수 있도록 정의와 정리대로 하나하나 설명해 가며 하는 거야. 원칙대로. 그럼 정말 쉬워져. 문제가 나에게 말을 건다니까. 이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고 말을 해준다니까. 그걸 따라 풀이하면 안 어려운 문제야. 하지만 이렇게 생긴 문제는 미분해 볼까? 이렇게 생긴 문제는 어려웠는데? 라고 접근하게 되면 문제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총평에서 처음 했던 이야기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보는 문제임을 인정하라. 급하게 막 하다가 안 됐으면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보면서 소통을 해야 돼. 관찰을 해야 돼. 배운 내용을 생각을 해야 돼. 자, 가장 중요한 논리는 5번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이기 위한 필요 조건, 즉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이 있어야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미적분의 매력이에요. 이런 전제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러면 그때는 프라임이 0일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닌 것은 이럴 기회조차 없어. 22번이 논리적으로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29, 30 미적분 또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 이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과 개념만으로 모든 걸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걸 하나의 이치로 꿰뚫어 버리는 힘이야. 그게 미적분이에요. 이거 하나면 다 돼. 여기다가 최대 최소 정리 하나면 된다니까. 자,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 무슨 얘기예요? 최대값, 최소값. 구간이 안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gx를 살펴봤더니 미분 가능한 함수 1차 함수 곱하기 지수함수꼴에다가 fx라는 미분 가능한 2차 함수를 다시 합성해 놓은 것이므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네? 미분 가능한 함수지. 차쌤이 좋아하는 연미가 됐어요. 자, 그럼 연속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최소 정리, 미분 가능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그리고 지금과 같은 필요 조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연속이므로 최대 최소 정리를 생각을 해봤더니 극값 또는 끝값인데 끝값이 없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모두 극값이란 얘기지.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어떻다고? 프라임이 0이라고. 그래서 G' 구해봤어요. G'을 구해봤더니 이 부분은 지수함수의 치역. 수1에서 공부한 부분이지만 얘도 대사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양이야. 이거밖에 없지만. 자, 그럼 제로가 될 수 있는 부분 여기밖에 없는데 이게 제로가 되는 것 2차 방정식이고요. 이게 제로가 되는 것 1차 방정식입니다. 이거 앞에서 구했던 그 1, 2, 3, 4, 5, 6 답 나오는 거 있었잖아. 그럼 똑같은 거예요. 3개 이상의 극값을 가져야 되는데 최대 3개야. 즉 이 근 3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최대값, 최소값인 a, b, b 플러스 6이라는 거야. 요 두 군데에서 최소, 요거 최대. 필요 조건 대우가 무엇인가요? 이게 프라임이 0이 아니면 극대극소일 수 없다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지금 프라임이 0이 될 수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값 또한 더 이상 없다는 거야. 그럼 그 값 세 개가 어떻게 나타나겠니? 최대, 최소, 최소 이렇게 나타날까? 최소, 최대, 최소 이렇게 나타나겠지. 사실은 이 둘의 순서가 뒤집혔음도 그저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가우스의 방법입니다. 프라임이 0인 극값 후보 지점들을 먼저 찾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이어서 그리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g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극대 극소 이렇게 이게 최대값이고요. 여기가 a일 거고요. 여기가 최소값이고요. 여기가 최소값이고요. 최소값일 때가 b 그리고 b 플러스 6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가 더 올라가는 거 없어야 될 것 같아. 더 올라가는 거 없어야 될 것 같아. 네가 최대여야 된다면. 더 내려오는 것도 없어야 될 것 같아. 밑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없어야 될 것 같아. 극대 극소가 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어. 후보 지점이 세 군데밖에 없어.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은 그렇다면 다 사람인가? 그렇진 않은데 동물인 걸 먼저 찾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팔로워 수투에 사람은 동물이다 파트가 왜 있을까요? 프라임이 0인 걸 여러분이 언제나 찾잖아. 그게 논리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어. 후보야. 그걸 통해 추론했더니 3개 이상 3개 이하 딱. 사실은 미분계수의 정의꼴로 주어져 있었던 22번이 연상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롤의 정리 그리고 이 녀석의 기본 원리가 바로 그 좌우 미분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fx라는 2차 함수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돼요. 2차 함수가 fx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그 fx라는 놈이 지금 뭐 최고창의 계수는 잘 몰라요. y 이퀄 마이너스 3 fx 이퀄 3이 되는 즉 fx 이퀄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점에서 뭐가 나올 수 있고 g 프라임 0이 되는 값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f 프라임 0인 지점에서 역시 g 프라임이 0이 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네. 자,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f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지점.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f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지점. f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지점. 이 세 개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 셋은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네. b, a, b 플러스 6 이와 같이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네. 그러면 등차 중앙 이용해 주면 2a가 요거 두 개 더한 것과 같아야 되니까 a가 b 플러스 3이야. 등차 중앙 이용 안 해도 그냥 평균입니다. 3씩 등차라는 거야. 끝. 그러면 이제 fx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최고창의 계수를 모르니까 k배 꼭지점을 가지고 할까? 이거 가지고 할까? 아무 것으로나 해도 됩니다. 차쌤은 꼭지점으로 할게요. fa가 6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x-a의 제곱 플러스 6이라고 하면 되고 그 a 자리에다가 a를 b 플러스 3 집어넣으면 되니까 x 빼기 b 빼기 3 이렇게 제곱 6 해주면 되고요. 거기에 b를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면 돼. fb 이퀄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면 되고 fb를 직접 대입해서 구해보았더니 k에다가 3의 제곱 9k 플러스 6 이퀄 마이너스 3 넘어가면 k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얻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fx라는 함수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6이라는. 자, 이것의 실근을 두 개 구해보고 그 실근에 의해서 그 두 실근의 차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지. 앞에 19번 그 평균값 정리 거기에서 했던 것과 같네요. 이거 이퀄 제로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면 돼? 근의 공식이 필요한가요? 아니야. x 빼기 b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의 제곱 이퀄 6인 거거든. 근의 공식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야. 자, 그래서 하나는 b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6이고요. 하나는 b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6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fx라는 함수가 물론 뒤집힌 것이지만
근을 두 개를 x축, 지금 y 이퀄 마이너스 3보다 위일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이 a, 즉 b 플러스 3으로부터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거리만 알면 되는 거야. 그 거리가 루트 6이라고 구한 것이고 그 루트 6의 2배, 이 루트 6이 정답인 거지. 제곱해주면 23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뭐 대칭성, 비율, 뭔가 그 결과적인 측면을 정돈해 놓는 결과적인 측면에 대한 공식 같은 것들의 기본 원리는 대부분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일부러 그 과정만을 출제하는 겁니다. 알파, 베타 어떻게 해도 돼.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이 혹시 언제나 일정한가요? A, B, C를 딴 데로 가져가도 이 2차 함수를 딴 데로 가져가서 풀어도 이 근들 또한 당연히 다 같이 딴 데로 가져가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쌤은 0이라고 두고 풀었고요. 3이라고 두고 풀었고요. 마이너스 3이라고 두고 풀었어요. 최선의 풀이 또한 기본 원리. 자, 앞서 14번, 21번, 22번 모두 기하적인 기본 원리는 뭐였니? 평행이동이었어. 그 아이디어를 알고 그것을 진정, 뭐 왜 이게 몇 대 몇이 되는 지점, 뭐 이 부분의 넓이 미리 구해둔 거, 그 결론 지점들 그걸 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알고 있으면 쓸 수 있지만 그 쓰임새는 요만큼이라는 겁니다. 그것의 기본 원리, 논리, 단 하나로 모든 걸 꿰뚫을 수 있는 그 원칙과 이치를 그것보다 아래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행이동이란 기본 원리만 있으면 최선의 풀이도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게 고수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kx제곱 플러스 6이야. 아, 여기서 마이너스 3이나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와줘야 돼. 3 집어넣으면 9k 이퀄 6. 9k 플러스 6 이퀄 마이너스 3. 똑같은 것을 풀이하게 되지. 그럼 k가 마이너스 1인 걸 알게 됐지. 그럼 여기서 근이 나오면 이퀄 제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지. 평행 이동해와서 원점에서 풀었으니까 당연히 편한 거예요. 아, 잠깐만, x제곱이 6이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지. 그래서 두 근의 차를 구한 것이므로 2루트 6 이렇게 구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 얘를 이동한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문제로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기출 문제로 2021 학년도 대수능 30번이 있어요. 블랙홀 수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확인해 보면 좋을 거고요. 강의로는 레디컬 아이디어에서 미적분 파트에서 해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보다 어려워요. 당연하지. 그거 30번이었으니까. 근데 29번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추론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특히 합성되어 있는 함수까지를 같이 살피고 싶으면 이렇게 알아. 지금 29번 문제 풀이를 하는 동안엔 합성함수라는 것을 사실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쌤이 많이 이용을 안 했거든. 논리만으로 그냥 끝까지 척척척 다 나와 버리니까. 근데 기하적으로 빠른 추론을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소품 같은 것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f라는 2차 함수가 있어. 그것을 u라고 하면 그놈을 어떤 함수에다가 u 플러스 2의 u제곱이라는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 꼴 함수에다가 합성을 시켜 놓은 거잖아. 이것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쪽에 합성된 함수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면 뒤에 있는 함수가 대칭성을 안 갖고 있어도 전체가 대칭성을 갖게 됩니다. 합성함수의 미분 이전의 합성함수다. 자, 이제는 수원, 수2에서 공부했던 논리뿐 아니라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미적분 내용은 합성함수라는 함수 본연의 고1 수학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이게 미적분 교과서에 등장하잖아. 그걸 가지고도 다시 한번 접근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간단하게 y축 대칭이라고 생각해 보면 플러스 알파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알파를 넣었을 때랑 얘가 같을 겁니다. 그럼 뒷함수가 뭐든지 간에 얘도 같아.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으면 합성함수도 y축 대칭이지. 그걸 다른 곳에 대해서 해도 똑같은 대응관계만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이 gx라는 함수 또한 선대칭이다. 그 아이디어가 여기선 중요하게 이용되고요.
지금은 이 그림을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는 거지. 그러나 논리적으로 처리해도 그 값은 3개 이상이 있을 수 없었기, 아니 3개 이하 있어야, 3개 초과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다르고 어달라요. 자, 그래서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림이었지만 대칭성을 이미 알고 시작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자, 이어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8번의 확장판이고요. 자, 8번에 있었던 이와 같은 극한 조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항함수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똑같은 3차 함수 결정이네요. 자, 그와 같은 수원수2에서 공부했던 공통 과목에 있었던 것을 보다 논리적으로 다루도록 해야 한다. 미적분을 선택했잖아. 더 오래 공부했잖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미적분 선택자들은 절대로 겁내지 않습니다. 논리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아닐까? 그런 거 없습니다. 미적분에 뭐 그런 게 어딨어. 그거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8번에서는 분모가 0에 수렴함으로 분자도 0에 수렴한다. 그냥 지나갔어요. 자,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 명제가 뭐냐는 거야. 사실 소름 끼치는 명제입니다. 수투 팔로워 첫 강에서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이야. 분모가 이렇게 있고 분자도 이렇게 있잖아. 이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리미트 분모가 0에 수렴하면 분자도 0에 수렴한다라고 하잖아. 분모가 0에 수렴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써보기만 하면 돼요. 이 기호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리미트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편리하니까 있는 거지.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둘 다 수렴하잖아요. 곱하면 돼. 사실 증명할 것도 아니고 이거 아닐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성질대로 부분 수렴하니까 이 둘을 곱한 것으로 이 식의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박스. 차셈 수강생들 자주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 헤어나올 수가 없대. 박스 치는 게 로피탈, 코피탈보다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건 제로에 수렴한다. 즉 분자의 극한값은 제로다. 극한값이 제로라고 알게 된 것이지 연속인지를 잘 모르면 22번에 경고장 날아왔어요. 연속인지를 잘 모르면 함수값은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를 반드시 잘 확인하라.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제 이용하겠습니다.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 분모가 0에 수렴하니까 분자도 0에 수렴한다 라고 말해야 오류가 줄어든다고 했어.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이 분자의 극한값. 자, 그런데 이 함수 자체, 합성함수를 관찰하게 되네요. 자, 앞서 사실 29번 문제 맨 처음에 볼 때도 합성함수를 보며 합성함수 미분의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다까지를 밝혀놓고 논리적인 추론을 시작했지. 문제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합성함수도 잠시 또 다뤘어요. 여기선 보다 본격적으로 이 합성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냐라는 게 이용됩니다. 자, 이 합성함수를 합성함수라고 하면 저 합성함수는 우리가 좋아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자, 추후에 대학 잘 들어가서 대학생을 즐겁게 하다가 어느 순간 차쌤을 찾아봤는데 없어. 그러면 은퇴하고 연미가라는 카페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당장 만들고 싶은데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인테리어들로만 이렇게 해서 빨대도 이렇게 이쁘게 하고 롤의 정리 세트 하고 싶은데 못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 합성함수에 0을 집어넣은 것은 제로다 라는 것까지 갈 수 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그래요. 사인의 파이 곱하기 fx의 값이 제로여야 된대. 그래, 이만큼을 u라고 할까? 그럼 합성함수에선 당연한 거지. 사인함수, 사인, 삼각함수와 방정식 사이의 관계는 이젠 일반의 공식조차 교과서에서 퇴출시켜버렸다. 무조건 이거 그리는 거야. 그리고 보면 0,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거기에서 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네가 0파이, 2파이, 3파이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야. 즉 네가 n파이가 되어야 되니까 fx가 정수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 f0가 정수라는 거지. fx가 9x 세제곱으로 시작되는 이와 같은 3차 함수인데 네가 무엇인 거를 알게 되었다? 정수인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럼 그 다음을 살펴볼게. 지금 그 여기 있는 거 이건 뭐 어디다 쓰는 건가요? 잠시 후에 다 밝혀주도록 할게요. 논리적으로 접근했다면 여러 방법이 있다. 자, 앞서 2번 및 8번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22번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2를 곱하면 8이네. 일부러 숨겨둔 건가? 아, 어떨 때 보면 이 번호 숫자마저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평가원을 발견할 때면 뭔가 암호에 독하는 느낌이고 막 그래. 더 이상 생각 안 하려고요. 무서워. 자, 미분이야. 미분계수의 정의야. 분자 분모를 미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거잖아요. 빼기. 이게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이번에 들은 친구 있니? 딱따구리 소리? 이게 시험장에서 들린다고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손목에 무리가 가는데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이걸 발견하는 순간이 시험장에서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미분계수의 정의다. 자, 8번에서는 유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인수, qx 잡고 인수 정리 쓰면 돼. 극한 계산하는 게 나아. 그게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근데 지금은 합성함수의 미분이잖아요.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이것을 찾아냈다. 그게 0이다. 사인 미분하겠습니다. 코사인이야. 파이 곱하기 fx 곱하기 파이 곱하기 f 프라임 x 속함수의 미분. 거기다가 0을 넣었어요. 0을 넣었어요. 네가 제로라는 거야. 네가 제로라는 거야. 근데 f0의 값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f0의 값은 정수라고 했어요.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아니, 원을 그릴까요? 아니, 그냥 내 맘대로 할게요. 자,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든 원을 그리든 n파이만큼 돌았을 때는 코사인 값은 x좌표잖아. 0이 안 나와. 0이 안 나와. 아니, 잠깐만. f0가 정수. 맞아. 0이 안 나와. 이 부분이 0이 안 나와. 그 얘기야. 그럼 네가 0일 수밖에 없잖아. f0는 정수인과 동시에 f'0가 0인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 f'0.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너는 뭐라고 앞서 수원수투에서 계속 얘기했니? 0을 대입한 것의 의미는 무엇이다? 상수항이다. 그럼 너의 의미는 뭔지 아니? 미분을 한 번 했을 때의 상수항이잖아. 이거거든. 1을 대입했을 때의 의미는 뭔지 아니? 개수의 총합이다. 뭐 이런 거잖아. 앞서 계속 있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가 식을 이와 같이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얻게 되었네. 9를 g라고 잘못 봤어요. 9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여기는 없어. f 프라임. 제로가 0이라는 거야. 미분계수의 어원이 1차항의 계수입니다. 몰랐지? 자, C. 요 C가 정수다. 여기까지 찾아둘 수 있고요. 여기까지만 찾았으면 별 다른 방법 없이도 어떻게 돼야 돼? F와 G가 지금 0에서 1 사이의 선 같거든. 근데 G가 1만큼 평행이동하며 계속 겹쳐지는 연속함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G가 0에서 연속이고 1에서 연속이려면 그냥 한 군데만 살펴보면 G0이라고 해도 좋고 그냥 일단 극한값만 살펴보면 0 플러스 G랑 1 마이너스 G랑 이 녀석이
옆으로 옮겨와서 붙어야 되니까 주기함수의 정의잖아요. 옆으로 옮겨와서 붙어야 되니까 극한값이 같으려면 얘네 둘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구간 내에서 fx도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f0과 f1이 같아야 돼. 집어넣어 주게 되면 f0과 f1을 각각 구했을 때 어차피 c 값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a가 9다까지도 바로 얻게 돼요. gx 세제곱 더하기 9x제곱 더하기 c 정수다.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거야. 자, 이 부분 g에 대해서는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0에서 1까지가 정의가 되고 f랑 똑같은 3차 함수의 개형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계속 평행이동시키면 평행이동의 아이디어야. 앞에서부터 계속 나와. 주기함수 비슷한 것으로 주기함수 표현으로 한 번 나올 때가 됐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처리한 것이고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었고, 기하적으로는 fx가 3차 함수인데 f0이랑 f1이 같아야 된다를 알게 된 상황에서 f0의 값은 어떤 정수예요. 프라임이 제로가 되려면 이것에 접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과 같이 기하적인 모델을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고, 굳이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모두 논리적으로 찾아집니다. 여기서 f'x를 구해보게 되면 27x제곱 더하기 18x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로가 되는 지점, 뭐 사실 이걸 내가 꼭 미리 구해봐. 아, 이게 마이너스 9예요. 마이너스 9. 9가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9야. 마이너스 9. 그 사이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지점이 안 생길 리가 없지. 마이너스 18. 그래서 여기 x 이퀄 3분의 2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고요. 자, 중근, 단일근, 일대.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런 지점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자꾸 찾아보다 보면 2대 1인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것은 그냥 단독으로 아무 때나 출제되기보다는 19번처럼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를 상기시키는 이스터 에그가 있었을 때 이용된다. 자, 여기까지 찾았으면 네가 제로가 되도록 하는 값이 f' 제로와 f' 3분의 2가 각각 제로가 됨을 확인하였으므로 극대 극소값을 바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앞에 있었던 5번 문제에서 프라임 0인데가 두 군데 있어가지고 그걸로 극값 두 개 찾는 거, 그것까지도 계속 이용되네요. 자, 그래서 f0를 구해보면 이 극대값이야. 안 구해봐도 c지. 이걸 통해서 식을 잡을 수도 있었어.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려짐을 통해서 중근 어쩌고 해서 식을 잡을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뭐 하나 잡았으니까. 자, 여기는 0,c가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집어넣지 않아도 알아. 3분의 2,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a-3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f0 곱하기 f 3분의 2. 이 값이 5가 되려면 c 곱하기 이 c인데 c-3분의 4. 네가 5가 돼야 되고요. c를 찾아보자. 얍, c는 3.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2차 방정식 풀이해서 찾아도 되겠습니다. 자, c가 3이 되면 3이고요. 3 없어지고 이거 3분의 5 되니까 그래. 자, 3분의 9 빼기 3분의 4. 자, 그래서 이제 fx 함수식을 모두 찾았고요. 여기까지는 여러 방법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논리다. 자, 이 뒤 계산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접선을 기준으로 식을 잡을 거냐, 이렇게 잡고 1차항의 개수, 상수항 등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a만 모르는 상태로 집어넣어서 식을 찾을 거냐, 별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적분 계산하려면 이렇게 풀려져 있는 식이 필요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하적인 조건을 찾아냈다 손치더라도 굳이 꼭 이 fx를 이렇게 잡을 필요까지는 없다. 9에 뭔가 x제곱 마이너스 곱하기 x 빼기 1. 그렇지, 여기 두 군데가 교점이니까 플러스 c. fx 빼기 c에 대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잡았다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것을 얻게 되고요. 자,
이 부분까지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분계수랑 합성함수의 미분 자체를 이용해서 fx에 대한 정보를 찾아낸 거잖니. 자, 이번에는 아까 했던 분자, 분모, 극한값. 한쪽이 0에 수렴하면 반대쪽 0에 수렴한다라는 거. 그 0이면 0이다. 그냥 막 하고 있는 걸 평가원이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다른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그걸 성질대로 설명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 분모가 0에 수렴하면 그걸 곱하면 된다는 거야. 분자가 0에 수렴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건 나눗셈이야. 0에 수렴하지 않을 경우에만 분모가 0에 수렴하면 분자가 0에 수렴하면 분모가 0에 수렴함도 똑같이 밝힐 수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리미트 분자가 0에 수렴할 때 리미트 분자 나누기 분모 네가 베타에 수렴하는데 그게 0이 아닐 시에만 분모가 0에 수렴하는 걸 밝힐 수 있잖아. 이건 나누기 하는 거거든. 이 과정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분자가 0에 수렴한다를 적었을 뿐이야. 그 다음은 성질대로 이게 0이 아닐 때 각각 수렴하면 나눌 수 있다. 그걸 이용해서 분자가 0에 수렴한다라고 밝히고 그러면 극한값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연속임을 신경 쓰면서 함수값을 다시 따져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작은 습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과정에서 이 극한식을 보고 자신 있게 나는 이거 논리대로 얘가 말하는 걸 내가 모두 알아들을 수 있어. 그게 미적분이야 라고 말하지 못한 친구들은 팔로워 수2의 첫 강을 다시 들어야 돼. 정말 이게 미적분 이게 시험지 보면 보이잖아요. 뭐 괴상하게 어렵게 뭘 내려고 하니? 전혀. 단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여러분을 위해 배려하는 것은 수원수투를 더 뽐낼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면 돼. 괴상한 어려운 거 안 나와. 이것만으로도 완벽히 여러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변별할 수 있다. 평가원은 그런 집단이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찾을 수 있었다 하고 뭔가 더 세부 정보를 얻고 싶어. 근데 fx에 c가 붙어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fx 빼기 c라는 녀석을 hx라고 해볼래. 그럼 원점 지나잖아.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원래 있었던 거 그대로 두고 해도 돼요. 지금은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h라는 걸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의 파이에 fx가 아니라 hx 플러스 c가 들어가지. 자, 그러면 hx 플러스 c파이예요. 발음 주의, c파이. 그래? 사인 값은 짝수배만큼 네가 정수란 말이야. C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예 같거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hx에 대한 극한값도 제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없어져도 제로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왔으면 원점을 지나는 간단한 hx라는 3차 함수를 보고 있는 것이니까 조금은 더 편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hx에 대한 정보를 내가 찾고 싶단 말이야.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찾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야. 이번엔 이 녀석입니다. 얘를 없애버리면 돼. x가 0에 가까워질 때 hx가 c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fx가 c에 가까워지니까 hx가 0에 가까워지도록 해둔 거지. hx를 세모라고 하자. 세모분의 세모. 이거 어디에 수렴하는지 알고 있지 않니? 0이 아닌 값에 수렴하잖아. 나눠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의 극한값이 0이고 너의 극한값이 1이므로 위와 똑같이 0의 수렴함을 말할 수 있다. 나누어 씀으로 너희 둘은 사라진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것에 역수를 곱했다고 해도 되지. 지금 나눗셈을 한 거는 교과 개념은 모두 이용되도록 평가원이 출제했다라는 거야. 수투에서 수열의 극한이 빠지면서 이 극한의 성질대로 코시의 방법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했을 시에 고등학생 수준에서 풀이할 모든 문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곱했다라고 해도 되지. 이것은 뭐니? 합성함수의 미분 자체를 이용한 게 아니라 미분 유도 과정의 기본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지. 단 너희가 약하면 되지 지금은. 자, 동일한 방법. 이것을 이용하든 이것을 이용하든 내가 구한 것은 무엇이다? 리미트. 드디어 찾았다. h분의 hx의 극한값이 제로다라고 찾게 되는 겁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처음에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극한 계산만을 가지고도 정확히 찾을 수 있었고 이것이 그 유명한 무엇이에요? 이게 h0 딱따구리지. 그래서 여기서 h'0가 0이다. h와 f는 평행이동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분 하나의 도함수에 대한 부정적분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평행이동의 관계. H'이 0이다. F'도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풀이는 사실 똑같다. 뭘 이용해도 똑같다. 그래서 식을 여기까지 찾아낼 수 있었으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 1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분 계산도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단계가 2개 이상 있어가지고 원래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이과생들에게는 단계가 2단계 이상인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올해 인피니티 워에서도 여러 차례 했던 이야기가 단계가 여러 개로 보인다고 절대 쫄지 마라. 각각의 단계가 하나의 단계가 있는 문제보다 어려울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각각의 단계는 모두 해볼 만하다. 여기까지 논리적 추론을 해서 fx를 찾아내는 것까지 어렵니?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물어보았을 때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 뒷 적분 계산 또한 충분히 해볼 만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단계별로 주어진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크게 보면 2가지잖아요. 극한을 통해서 연역적 추론, 논리적으로 함수 fx를 추론해 나가는 것. 그 다음 적분 계산하는 것. 그럼 지체하지 말고 그냥 바로 시도하세요. 각각의 단계는 생각보다 수월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fx와 gx가 0에서 1까지밖에 안 똑같아.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gx를 지금 적분하라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부터 5까지. 이걸 적분함에 있어서 gx는 0에서부터 1까지가 f랑 똑같고 그 f식을 알고 있고 1에서부터 2까지, 2에서부터 3까지, 3에서부터 4까지는 모르는 건 아니야. 똑같이 생겼어. 반복되어 나타나. 그래서 여기서 평행이동의 아이디어. 그걸 떠올릴 수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정적분의 고전적 의미를 공부하잖아. 미적분 선택 교과로 급수와 정적분이라는 내용이 원래 기존 교과서에서의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그걸 미적분으로 이동시킨 게 이번 미적분 교과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므로 미적분 선택자들은 구간 분할의 아이디어. 이것을 구간을 적절하게 분할해서 처리해 볼 생각을 못했다. 그럼 급수와 정적분 파트를 반드시 그 과정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10종 교과서에 다 있는 구분구적 정적분과 급수 사이의 관계 구간 분할입니다. 플러스 평행이동의 아이디어인 거지. 앞서 계속 있던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야? 0에서부터 1까지 xg 1에서부터 2까지 xg 2에서부터 3까지 xg 뭐 이렇게 쓰면 어때? 그냥 쓰는 거지. 4에서부터 5까지 xg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런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의 gx는
0에서부터 1까지의 gx와 똑같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치환적분을 이용해도 좋고요. 그것에 대한 이스터 에그는 앞에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에 있습니다. 굳이 x 더하기 1, 뭐 t 더하기 1 그거 미분하면 어차피 1 나오는 게 한쪽에 있지 않았니? y였나? 그래서 이걸 치환하는 것은 그래봐야 1 더하고 1 빼고 2 더하고 2 빼고 정도를 치환한 것이기 때문에 치환적분을 처리해도 그냥 바로 적분 구간이 금방 바뀌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아니면 바로 평행 이동을 한 것으로 생각해도 된다. 0에서부터 1까지의 x 플러스 1 gx dx와 같다는 거예요. 치환적분을 통해 설명해도 되고 어떻게 하면 돼? x를 t 플러스 1로 치환하면 되지. 그럼 적분 구간이 지금과 같이 바뀌어. x를 t 플러스 2로 치환하면 돼. 그럼 적분 구간이 다시 0에서 1까지로 바뀌어. 그리고 gx는 모든 구간에서 똑같이 생겨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치환을 했을 때 훨씬 더 편안해진다. 아니면 그냥 평행 이동으로 읽으면 됩니다. 자, 1에서 2까지 x가 변하지 0에서 1 하면 이 부분이 1에서 2까지 변하지 이 부분 g라는 걸 1에서 2까지 적분하나 g라는 것을 0에서 1까지 적분하나 똑같이 이렇게 해도 돼. 자, 그래서 이 평행이동의 아이디어 및 구간 분할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여기까지를 오고 나면 그럼 이제 두 가지로 풀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각각 하나하나를 적분해 봐도 되고요. 전체를 모두 묶어봐도 돼. 두 가지 풀이 모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 합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또한 수2에서부터 공부한 중요 아이디어지. 그리고 이 정적분의 성질은 어디에서 이용되니? 치환적분이 아니라 부분적분법 유도 과정에 이용됩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은 얘네끼리 다 더하면 되잖아. 구간이 똑같고 식이 다를 때는 쪼개고 합치고 할 수 있다. 앞에 있었던 시그마의 성질 문제랑 똑같아요. 정적분의 성질대로 해보면 0에서부터 1까지 x는 5개 있고 1, 2, 3, 4를 더했어요. 볼링장 가봤니? 이거예요. 10입니다. 시그마 k. 아이 10이라 그래놓고.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젠 0에서부터 1까지로 모두 바꿨으니까 fx를 집어넣어서 적분하면 된다. 자, 여기에서부터의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의 방법도 두 가지가 있고요. 아예 따로따로 하나씩 해가지고 수열로 더하는 방법도 있어. 두 가지 다 얘기해 줄게요. 이 두 번째 단계도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구간 분할만 하고 평행 이동만 찾아냈으면 그 뒤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전개입니다. 피식하게 되는데 아니 전개해도 그 항이 그닥 많지 않아요. 어차피 적분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하지 못했어도 이렇게 한 것이 뭐 유불리가 없다. 전개를 해서 모든 항 한 다음에 계산하는 거 해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부분적분법을 해보겠습니다. 부분적분 로다 3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한쪽은 미분할 수 있고 한쪽은 적분할 수 있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시도할 수 있다. 자, 2번 풀이로 넘어가기 전에 5 앞으로 묶어주고요. x 플러스 2 앞으로 묶어주고요. 내가 이것을 전개하기 귀찮다라고 가정하고요. 9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그리고 더하기 3이다. 이것을 부분적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적분의 기본 원리는 한쪽은 미분하고 한쪽은 적분하고 그래서 부분만 적분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를 미분, 너를 적분, 전개하기 귀찮잖아. 그러면 이게 계산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렇지. 이것을 한쪽을 미분하고 한쪽을 적분해서 살피게 되면 이쪽 미분하면 1 되고요. 이쪽 적분하면은 4분의 9 x 4제곱 빼기 3x 세제곱 더하기 3x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돼. 그 적 x 플러스 2 적분 4분의 9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하고 적분한 거. 이걸 한 번 더 적분해 줘야 되겠네요. 생각보다 이것을 다시 적분하는 것 또한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한쪽 적분 끝이 0이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생각보다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20분의 111 곱하기 5를 찾게 돼요. 여기까지를 구한 것의 5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20분의 111이 나온다. 한번 이와 같이 부분적분으로도 계산해 본다. 다 전개해서 적분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를 확인했고요. 아마 차쌤이랑 레더 폼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걸 한 번 더 적분해 놓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편한 계산술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을 분할했잖아.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 m에 대해서 m 플러스 1 요걸 찾아보는 거지. 이 x, gx라는 것을 방금 전에 있었던 것처럼 확인해 보면 0에서부터 1까지 x 플러스 m gx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 자, 물론 이 녀석을 적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x를 한번 m을 한번 전개를 하는 것은 똑같고요. 전개를 해서 0에서부터 1까지 x, gx라는 녀석을 적분해주고 더하기 m배의 0에서부터 1까지 gx를 적분해준다. 결국은 비슷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차수가 하나 더 높은 것을 적분을 하게 된다. 혹은 전부 전개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부분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 gx라는 녀석에다가 다시 f를 집어넣고 f를 집어넣고 f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고요. 20분의 21 플러스 4분의 9m이 나옴을 알게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분 0에서부터 5까지 라는 녀석은 주어진 이 녀석을 m자리에다 0부터 4까지를 모두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4까지 20분의 21 더하기 4분의 9m이다 라고 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0에서부터 4까지를 집어넣으면서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 노란색 부분이 5 곱하기 20분의 21이라고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은 4분의 9에다가 m을 1, 2, 3, 4 다 더한 것으로 곱하기 10으로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4분의 9 곱하기 10 그리고 2분 이거 곱하기 5 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4분의 21 더하기 2분의 25가 되는데 정답은 4분의 111로 똑같다. 자, 뒷부분에서는 계산 방법은 어떤 것을 이용해도 괜찮고요. 중요한 것은 구간 분할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앞서 맨 앞에 있었던 부분 동일한 기본 개념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요. 미분 가능 연속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물어보았더니 보다 딥한 것을 22번에서 묻잖아. 그것처럼 미분이란 무엇인가, 극한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논리적으로 연역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미적분 선택자들답게 최소한 수투, 사실은 수원에 있는 삼각함수, 수열 다 미적분이랑 관계 있는 거잖아. 아, 이게 미적분이 어렵다 어떻다 저렇다 불평하지 말고 그건 다 평가원이 보정을 해줘요. 거기서 승리자가 되는 게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어렵게 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단 수원수투 관련되어 있는 연상, 연계 훨씬 더 딥하게 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 묻고 있다. 그건 여러분의 보너스 점수다.